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자,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가지고서 확률 분포 함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률이라면은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원소에 대해 가지고서 실수값에다가 이거 반드시 실수입니다. 이 실수 축에다가 이것을 매핑하는 이 엘리먼트의 값을 이렇게 매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랜덤 베리어블 x 이렇게 가지고서 대문자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실수축에서 랜덤 베리어블 x에 관계되는 어떤 값, 이걸 우리가 소문자 이렇게 x라고 이렇게 표시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그 실수축에서 어떤 값보다도 작게 될 수 있는 확률,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x 이렇게 정의를 갖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갖다 했는데 이것의 이 확률 분포 함수 이것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 확률 분포 함수는 이 x값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있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확률은 우리가 항상 가장 작은 것이 0이고 가장 큰 것이 1이잖아요. 확률은. 그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 함수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항상 같거나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확률이 1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이고 최소값은 0이 되는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죠. 항상 증가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같거나 증가를 하는 형태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의 범위는 0과 1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거 x값이 무한대보다도 어떤 값으로 작게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1이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도 작게 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없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은 증가하기 때문에 요 지점이 했을 때 값이 x1이었다면 이 지점이 값이 x2다면은 여기서 probability 여기에서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x1보다도 작은 확률과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x2보다 했을 때는 이게 항상 작고 이게 항상 크다는 거죠. 같거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4번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 확률 분포 함수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확률 분포 함수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쓰냐면은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랜덤 베리어블 x하고 어떤 실수축에서의 값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x에 확률 어떤
그 확률 밀도함수 f는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 분포함수와의 관계는 확률 분포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이것의 성질은 뭐냐? 우리 미분은 뭐냐?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미분은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확률 분포함수라는 놈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같거나 혹은 또 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울기는 항상 0보다도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함수는 모든 x에 대해 가지고서 0보다도 같거나 큰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분포함수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0하고 최대값이 1이죠. 요것의 면적은 우리가 확률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요것을 전부 다 요거 확률 분포함수죠. 확률 밀도함수 요것의 기울기를 갖다 전부 다 우리가 면적을 내면은 그 면적은 1이라는 거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에서 이게 확률 분포함수가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되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가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면은 확률 밀도함수에서 확률 분포함수를 구하려면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적분을 여기까지 0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확률 분포함수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0보다도 같거나 적게 될 확률,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부분, 일구간에서의 확률을 나타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은 확률 밀도함수에서 구하려면 이 부분을 갖다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한다는 것은 뭐였었죠? 우리가 적분한다는 것은 면적을 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질이 5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5가지 성질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꼼꼼히 생각을 갖다 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지막 5가지 성질이 중요한데 확률, 이거 px가 a보다도 클 확률을 구하라.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실수값 a보다도 큰 확률을 구하라.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 안다면 랜덤 베리어블 x가 a보다도 같거나 작을 확률을 안다면은 확률은 어차피 1이니까 1에서 이걸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1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1에서 요것이 바로 뭡니까? 확률 분포함수죠. 확률 분포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 마이너스 fxa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원래 또 확률 밀도함수를 안다. 그러면은 a보다 크면 a에서부터 무한대 가지고 fx x dx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fx x의 dx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확률 밀도함수하고 확률 분포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성질은 노트에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함수와의 관계, 이 네 가지 이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노트를 보고서 문제를 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제입니다. 확률 변수 x, 확률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PDF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밀도란 뜻이죠. 펑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이 항상 PDF라고 해가지고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좀 예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대충 어떤 식의 그림을 갖는가를 갖다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저것을 갖다가 A, B 값이 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A, B 값이 뭐 어떤 A가 A가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확률 PDF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x가 0이었을 때는 1이잖아요. x가 0이었을 때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것의 면적. 이것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 A하고 B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보면 여기서 설정해서 A는 이꼴 A하고 B가 B는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하고 B가 똑같을 수가 없네요. B는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1이면 B는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 경사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것의 면적이 이것을 아래에 있는 면적을 갖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fxx를 적분을 하면은 이거 면적은 1이 된다는 거죠. 면적은 1이 된다는 거죠. 면적은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확률 분포함수 fxx를 구하라.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 분포함수하고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fxx를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이같이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되고 상수 A와 B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고요. 확률 변수 x가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확률 변수가 1, 여기 1이고 이게 2.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것의 면적. 이것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이런 형태가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것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데 좀 스페이스를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함수 fxx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A번 fxx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려면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fx의 x dx인데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에 이게 보니까 a의 2의 마이너스 b의 x의 dx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눠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누냐? x가 0보다도 크거나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여기에도 변수가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고 x가 있으면 이거 헷갈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것이 x이기 때문에 이것의 변수는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변수는 이것을 바꿉니다. 그걸 뭘로 바꾸냐? 람다로 바꿉시다.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람다로 이렇게 바꿉시다. 여기도 역시 람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변수 것을 이걸 람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두껍게 할까요? 네, 람다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람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더 두껍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 먼저 두 가지 경우, 하나는 x가 0보다도 작을 경우, x가 0보다 이 x가 0보다도 작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에서 a의 2의 b의 마이너스 x 대신에 남다 대신에 0보다 작은 것 같으니까 절대값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x가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람다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수함수의 적분은 그냥 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2의 b의 람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의 2의 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0이 돼버리겠죠.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경우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겠죠. 자, x가 0보다도 큰 경우. 자, 두 번째는 자, x가 0보다도 큰 경우. x가 0보다도 큰 경우.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a의 2의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람다의 d 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a의 2의 b의 람다의 d 람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0에서부터 x까지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람다의 d 람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하면은 요건 b분의 a 이거 b분의 a하고 2의 b 람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또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b 람다의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바로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것 같이 b분의 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요쪽 부분은 얘가 x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요거 안에다 넣고 b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bx가 되고 0이 됐을 때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의 빼기니까요.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분의 2a 마이너스 b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b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요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b분의 a가 앞에 나오고 2의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이제 나온 것 같이 0보다도 클 경우하고 0보다도 작을 경우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제에서 상수 a와 b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걸 갖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 봅시다. 자, 이용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B번 문제는 자, B번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A의 2의 B의 절대값 X의 dx를 적분하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질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a의 2의 bx dx 하고 0에서 또 무한대까지 a의 2의 마이너스 bx의 dx는 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것이 치우고요. 자, 이것의 계산은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b분의 a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계산은 b분의 a가, 이것도 역시 무한대니까 똑같이 b분의 a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b분의 2a는 1이다. 고로 b는 2a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처음에 이거 설명을 할 때 a하고 b를 갖다 1로 했을 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있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면적은 1이다.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오네요. 확률 변수 x가 1과 2 사이의 값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과 2 사이를 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C는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2까지 fxx의 dx.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1에서 2까지 a의 2의 마이너스 b의 절대값 x의 dx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야? x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럼 1, 2는 a의 2의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b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b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2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x가 2니까 2b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b는 여기에서 우리가 a는 2분의 b네요. 그러면 a는 여기서는 2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2분의 b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2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b에 감수 봅시다. 이것이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래서 그렇죠. 2b에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을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확률이 0보다도 작을 수는 없죠. 확률이 0보다도 작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은 요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갖다 해주면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연습 문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점이 뭐냐? 확률 밀도 함수를 알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알게 되면은 PDF를 알면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확률 밀도 함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또 뭐 몇 과목 이렇게 수업을 갖다 저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하원 교수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학점을 준다.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이하원 교수한테 학점을 갖다가 잘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경험. 이 경험은 아무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은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들어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해가지고 좋은 학점을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와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 가지고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 세상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예측할 때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대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하고 확률 분포 함수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를 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들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아마 6장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